고 김광석 씨의 딸 서현양의 사망이 알려진 이후에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인 서혜순 씨가 지난주에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번 추석 연휴 뒤에는 서혜순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서현양이 사망했던 당시에 동고남도 소환될 예정이다. 지금 결국 추석 이후에 수사가 급격히 빨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동고남으로 알려진 사람을 그 소환을 해야 되는 그런 법적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에 그 딸 서현양의 지금 그 사건에 있어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수사 관련된 서류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그 당시에 어떠한 응급 조치를 했는지 또는 그 동고남으로서 상당 그 같은 생활 공간에서 생활한 것으로 일단 추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마로서 해야 할 간호 업무 또 병원에 제대로 데려갔는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그 추가 조사가 지금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사망이 이루어지고 나서 지금 하와이에 2달 만에 갔는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동고남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하나의 허즈번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받았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입장을 처음부터 다 계획을 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 왜냐하면 미국으로 가서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는 것이 2달 만에 이루어지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관련돼서도 소송 사기와 관련돼서도 상당 부분 알고 있음을 이 사망에 관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에 함께 동참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 이와 같은 수사적 시각에서 소환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요, 경황이 없어서 딸의 죽음을 알리지 못했다고 서혜순 씨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광석 씨의 딸 서현양의 중학교 생활부에 보면은 서현양이 사망 이후에 미국 이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는 것이 그 전부터 처음부터 의심을 했던 것이 서혜순 씨가 일부러 딸의 죽음을 숨겼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한 건데 뭐 서혜순 씨는 나는 경황이 없어서 말을 못했을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번에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그 딸이 사망을 한 이후에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서혜순 씨가 단지 경황이 없어서 말을 못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딸이랑 이미 세상에 없는 딸을 가지고 나는 딸이랑 같이 미국으로 간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더 강해지는 건데 사실은 서혜순 씨가 딸의 죽음을 내가 숨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인정을 했죠. 그 2번 뭐 TV에 출연도 했고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도 했는데 그 딸의 죽음을 내가 숨겼다고 인정을 하는 걸 이끌어내는 과정이 정말 지난하고 복잡했습니다. 말을 계속 빙빙 돌리고 동문서답을 하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그래요, 숨겼습니다. 변호사한테도 내가 말을 안 했습니다. 도로 가져가라고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서혜순 씨가 딸의 죽음을 숨겼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본인도 인정을 한 단계까지 왔고 이제 남은 것은 이게 과연 소송 사기에 해당하느냐 이걸 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그런 단계인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송에서 이 김광석 씨의 음반 저작권을 두고 이 서혜순 씨 이 가족들과 법정 분쟁을 벌였죠. 네네. 그런데 이 상속권의 인정에 딸 김서현 양의 존재가 영향을 미쳤고 자, 이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문제가 됐던 그 합의문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합의문이 실질적으로는 그 서현양에게만 이런 모든 권리를 주고 싶었던 것이지 서현양을 통해서 이 서혜순 씨한테 뭔가 넘어가는 걸 원하지 않았었다. 이게 바로 이제 법원이 그 생각했던 그런 기본적인 틀이었는데 만약에 서현양이 사망했다는 게 밝혀지게 되면 결국은 상속권자로서 또 서혜순 씨가 이 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는 다른 식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그리고 가족들도 서현양을 생각해서 이렇게 쉽게 그냥 소극적으로 법적 활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서현양의 사망을 숨기는 것이 너무 이 서혜순 씨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었는데 제가 지금 아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은 그 학교에서 2학년, 그러니까 이 학생이 2007년 12월 달에는 1학년이었다가 2008년 되면 2학년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학교 현대상 2월 달에 학교를 잠깐 나갔다가 다시 봄방학 하고 3월 달에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출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혜순 씨가 아이 사망한 이후로부터 6개월 동안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서류상으로는 아이가 살아있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학교 측에서는 당연히 이 아이에 대해서 반들 배정하고 그 출석하는 것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엄마가 이 아이가 뭐
미국에 갔다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아이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본인이 아이의 사망을 숨긴 것을 들키기 때문에 당연히 적극적으로 아마 학교에다가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2월 때는 그냥 가족들이 전부 미국으로 이민 갔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점이 이후에 2008년도 6월인가 그 8월인가 있었던 그 대법원 판결 전에 이런 모든 권리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서혜순 씨가 지금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법원을 속인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지금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김광석 씨 관련 저작료입니다. 서혜순 씨 지금 수익을 얼마나 올리고 있다고 네. 봐야 될까요? 지금 보도가 된 것이 저작권 수입이 20년 동안 한 10억 정도 된다. 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저작권 수입이라 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작곡, 작사와 관련된 수입만 말하는 겁니다. 네. 근데 김광석 씨는 작곡, 작사도 했지만 가수로서 엄청 유명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가수로서의 저작 인적권이라고 해가지고 가수로서의 권리에 따른 수익이 별도로 또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음반 제작자로서의 권리에 따른 수입이 또 있고 그리고 김광석 씨 상표권 등록해서 거기에 따른 수익이 또 있고 그리고 김광석 씨가 남긴 부동산을 또 처분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그러니까 저작권 10억 더하기 저작 인적권, 상표권, 부동산 처분 해가지고 상당한 수준의 수익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에 있는 김광석 씨 거리에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막상 김광석 씨 거리에 가보면 벽화만 있을 뿐이고 김광석 씨 사진이나 얼굴이 들어간 기념품은 없다. 그런데 이 이유가 서혜순 씨가 저작권료 요구로 사진도 제대로 못 팔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사실입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음악계에서 그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김광석 씨를 추모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김광석 씨 얼굴을 못 쓴다 이런 얘기가 계속 그 전부터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서혜순 씨가 김광석 씨 상표권 등록을 하고 초상권 관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남편을 생각하는 부인의 입장이면 오히려 남편을 추모하겠다고 이렇게 기념사업을 벌이면 옆에서 도와드리고 이렇게 좀 기뻐하고 이래야 정상일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걸 막고 뭔가 수익 창출의 기회를 삼고 심지어 그 김광석 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김광석 노래를 틀려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저작권 징수가 뭐 가능한지 알아봤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안 하나하나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일반적인 유족의 태도일까? 너무 김광석 씨에 대해서 수익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 그거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음악계에서 그전부터 있어왔던 얘기입니다. 네, 이 서혜순 씨가 이 서현양의 부검 소견서 공개를 하고 또 고 김광석 씨의 부검 소견서도 공개 의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공개가 상황에 반전을 가져올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부검 소견서가 공개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당시에 부검을 했던 부검의 자체는 전혀 타살의 가능성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만약에 거기에 적혀진 내용을 다른 전문가 오늘날 시점에서 봤을 때 다른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사항이 있다거나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로 그 사건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른바 그것이 경부 압박 질식사라고 하는 전형적인 과정을 거쳤는지 이 부분이 아마 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가족들의 그 이야기에 의하면 우울증 약을 복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물 반응 검사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 약물에 관한 언급 자체가 이 소견 부검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그 논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전해진 바로는 그 부검의를 통해서 그 부검에 참여했던 다른 의사들이 일정한 회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살이라고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가가 이번 사안의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우황청심환 성분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혜순 씨가 그 남편이 이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래서 우황청심환을 먹였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죽어 있는 사람에게 우황청심은 되게 딱딱한 거기 때문에 사실 먹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당연히 못 먹였을 것이고 만약에 있다면 입안 이런 데에 좀 묻어 있을 건데 부검 소견서에 우황청심한 얘기가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한 거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도 거짓말한 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단서들을 좀 찾아가지고 정교하게 검토해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응급 조치를 그 오빠로 추정되는 사람이 했다라고 하는데. 심폐소생술. 그죠? 네, 심폐소생술 말이죠. 그러면 그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표피라든가
이런 그 갈비뼈라든가 이런 부분에 압박이 분명히 느껴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마 부검을 통해서도 실제로 있었는가 여부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그것이 만약 전혀 없었다라고 하면 부검 소견이 나와 있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과연 오빠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한번 추정하는데도 뭐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김광석 씨 사망 관련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지요. 그렇죠. 이건 뭐 서현 양의 사망을 알아보기 위한 뭐 그렇죠. 참고자로 쓸 뿐이지 이건 실질적인 그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 안민석 의원 등이 특별법을 혹시 그 만들어서 네. 통과가 돼서 공소시효를 아예 그 튼다라고 하면 또 다시 시작이 될 여지는 또 있겠죠. 또 그 소고기법 문제가 될 수 있을 네, 거고 네, 예, 그렇습니다.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서혜순 씨가 딸의 죽음을 숨겼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본인도 인정을 한 단계까지 왔고 이제 남은 것은 이게 과연 소송 사기에 해당하느냐 이걸 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그런 단계인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소송에서 이 김광석 씨의 음반 저작권을 두고 이 서혜순 씨 이 가족들과 법정 분쟁을 벌였죠. 네네. 그런데 이 상속권의 인정에 딸 김서연 양의 존재가 영향을 미쳤고 자, 이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문제가 됐던 그 합의문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합의문이 실질적으로는 그 서현 양에게만 이런 모든 권리를 주고 싶었던 것이지 서현 양을 통해서 이 서혜순 씨한테 뭔가 넘어가는 걸 원하지 않았었다. 이게 바로 이제 법원이 고 김광석 씨의 딸 서현 양의 사망이 알려진 이후에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인 서혜순 씨가 지난주에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번 추석 연휴 뒤에는 서혜순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서현 양이 사망했던 당시에 동고남도 소환될 예정이다. 지금 결국 추석 이후에 수사가 급격히 빨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동고남으로 알려진 사람을 그 소환을 해야 되는 그런 법적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에 그 딸 서현 양의 지금 그 사건에 있어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수사 관련된 서류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그 당시에 어떠한 응급조치를 했는지 또는 그 동고남으로서 상당 그 같은 생활 공간에서 생활한 것으로 일단 추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마로서 해야 할 간호 업무 또 병원에 제대로 데려갔는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그 추가 조사가 지금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사망이 이루어지고 나서 지금 하와이에 2달 만에 갔는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동고남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하나의 허즈번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받았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입장을 처음부터 다 계획을 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 왜냐하면 미국으로 가서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는 것이 2달 만에 이루어지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관련돼서도 소송 사기와 관련돼서도 상당 부분 알고 있음을 이 사망에 관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에 함께 동참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 이와 같은 수사적 시각에서 소환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요, 경황이 없어서 딸의 죽음을 알리지 못했다고 서혜순 씨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광석 씨의 딸 서현 양의 중학교 생활부에 보면은 서현 양이 사망 이후에 미국 이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는 것이 처음부터 의심을 했던 것이 서혜순 씨가 일부러 딸의 죽음을 숨겼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한 건데 뭐 서혜순 씨는 나는 경황이 없어서 말을 못했을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번에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니까 그 딸이 사망을 한 이후에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서혜순 씨가 단지 경황이 없어서 말을 못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딸이랑 이미 세상에 없는 딸을 가지고 나는 딸이랑 같이 미국으로 간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더 강해지는 건데 사실은 서혜순 씨가 딸의 죽음을 내가 숨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인정을 했죠. 그 2번 TV에 출연도 했고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도 했는데 그 딸의 죽음을 내가 숨겼다고 인정을 하는 걸 이끌어내는 과정이 정말 지난하고 복잡했습니다. 말을 계속 빙빙 돌리고 동문서답을 하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그래요, 숨겼습니다. 변호사한테도 내가 말을 안 했습니다. 도로 가져가라고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